안녕하세요. 세무대학의 홍성윤 팀입니다. 오늘은요, 돈 버는 증여 상속, 빌딩 증여를 주저하면 생기는 미래에 대해서 한번 또 우리 증여 상속 전문가 콘스탄트 김을 모시고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또 이건 어떤 건가요? 꼬마 빌딩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네, 꼬마 빌딩. 근데 이제 과거에는 네. 꼬마 빌딩은 작으니까 상습세 걱정이 그다지 없었는데 요새 걱정이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꼬마 빌딩을 2020년도부터는요 네. 실거래가를 반영한 감정평가로 증여비 상속세를 과세하게 돼 있어요. 와. 그러니까 네. 공시지가하고 건물 기준시가가 네. 합쳐봤자 50억인데 네. 근데 그 시가 감정평가는 150억이에요. 네.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3배가 떴잖아요. 네. 그러면 상속세가 3배 가까이 뜰 수 있잖아요. 그죠? 미리 증여해야 되네요. 근데 증여하려고 그랬더니 워낙 지금 많이 올랐어. 세금이 100억이야. 네.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그래서 도심에 있는 사람들 빌딩을 소유하고 있으면요. 아니 조물주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건물주라며. 네. 근데 잠이 안 와요. 아우. 빌딩 소유하고 있으면. 그 정도요? 조그만 빌딩. 예를 들어 3층, 5층, 네. 7층. 네. 왜 잠이 안 올까요, 이 사람이? 네. 기분이 좋아서 잠이 안 올까? 빌딩을 가져갖고? 네. 그게 아니고 네. 내일이면 모레면 자꾸만 늘어가는 공시지가하고 네. 시세 때문에 오. 가격이 자꾸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데 좋아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왜 잠이 안 올까? 그러니까. 좋아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네.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가격은 오르는데 네. 그게 실현된 가격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세금은 실현되지도 않았는데 네. 내가 혹시 사망하거나 증여를 하면 세금을 내야 돼요.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 그렇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네. 어떻습니까? 네. 잠이 안 올 수밖에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게 아파트랑 빌딩 하나인데 네. 세금이 100억이야. 자, 네.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네. 빌딩이 갖고 있는데 시가가 300억이에요. 네. 서울에서 네. 이면도로에 네. 땅이 네. 그냥 한 120, 30평 되고 빌딩이 한 6, 7층 되잖아요. 네. 5, 6층 이상. 그럼 이 정도 나옵니다. 시가 300억. 와. 보증금 5억이고 임대료가 월 2천밖에 안 나와요. 저밖에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겨우 먹고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데 30년 전에 취득했어요. 네. 그때 24억밖에 안 됐어. 네. 근데 지금 10배가 넘어요. 네. 12배지, 12배 이상 되죠. 네. 그죠? 네. 이런 상태인데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그다지 좋지가 않아. 좋지가 않다. 네. 그리고 자기 아파트 하나 있는데 시가 15억짜리에다가 네. 금융재산 10억이 있어요. 네. 이 정도면은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할 수는 있으나 네. 어떻게 보면은 세금을 이 사람은 절대 못 내요. 음. 예. 왜냐면 아파트 빌딩 시가가 300억이거든요. 네. 상속세 부담은 눈덩이처럼 잠만 자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증여하지 않니 증여세도 부담이 생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사망을 한다. 네. 그럼 현재 재산 가치가 320억. 네. 자녀가 2명 있다고 하면 배우자 공제 30억 받고요. 일가 공제 5억 원, 순금융 재산 공제, 예적금 들어가 있으면 네. 10억 원까지는 2억 원을, 10억 원 이상은 2억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그럼 공제를 해주니까 과세 표준이 283억, 네. 상속세는 무려 136억 9천만 원. 지금 돌아가시면 네. 이 돈 없잖아요. 이분 돈이 금전재산 10억밖에 없잖아요. 네. 이 세금 어떻게 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못 내죠.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내야 돼요? 네. 건물로 내야 돼요. 빌딩으로 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그러면 빌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부가. 네. 그럼 그 공매로 넘겨요. 네. 캠코로. 네. 팔라고 그래. 네. 팔릴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반을 세금으로 냈는데 반이 팔려. 네. 그러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랑 같이 네. 사업을 하게 돼. 네네네. 그죠? 네. 근데 그 모르는 사람이 깡패야. 네. 고리대금업자야. 네. 성격이 못됐대. 네네네. 그럼 어때요? 네네. 그러면 나는 지옥에서 살아야 돼요. 그죠? 엄청나네. 그게 네. 최악이죠? 네네. 자, 그런데 네. 이거 갖고 있는 주인이 네. 지금 돌아가시지 않잖아요. 네네네. 10년 뒤에 돌아가시면 4%씩 상승하면 네. 빌딩 가격이 474억. 네. 그러면 상속세는 213억 8천. 잠만 자면 이렇게 막 떠. 근데 이 빌딩 주인이 50세예요. 네. 그럼 60세에 안 죽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70세 하나 볼까요? 20년 뒤에. 4%만 상승하면 702억이에요. 상속세는 327억 5천. 점점 못 내죠. 그리고
30년, 네. 80세야. 그때는 1,000억이 넘어요. 1,038억. 상속세는 500억에 육박합니다. 495억 9천만 원이 되겠어요. 절대로 못 내겠죠? 그래서 증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녀가 2명이야. 성년 자녀. 그래서 빌딩의 50%를 증여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한 사람당 75억 원씩 150억 원을 증여할 수 있죠? 증여세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많이 나왔는데. 알아보겠습니다. 75억 원을 증여하면 5천만 원만 공제받고 74억 5천에 50%야. 그러면요, 증여세는요, 3% 신고세 공제 하더라도 31억 6,705만 원. 두 사람이잖아. 그걸 63억 세금 내야 돼요. 63억을 이 사람이 못 내는 거예요. 그렇죠, 못 내나요? 그러니까 증여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증여를 주저주저 합니다. 주저주저 하고 안 하죠. 자, 그런데요, 만약에 증여를 이렇게 비록 63억을 냈지만 증여를 한다. 그러면요, 현재는 못 줄이지만 상속세를 미래에는 줄일 수 있어요. 102억으로 다운됩니다. 어떻게 해요? 왜냐면 이 중에 반은 증여했으니까 150억 증여했으니까 나머지 돈이 굴러가면 252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세는 102억밖에 안 나와요. 이것도 많죠. 그죠? 그 다음에 20년 뒤에는 163억. 그 다음에 30년 뒤에는 252억으로 줄 수가 있어요. 반을 증여하면. 그 손익 비교해 볼까요? 보겠습니다. 증여 전에 상속세가 10년 때는 213억인데 증여하면 102억. 난 또 111억 줄였잖아요. 증여세 63억 낸 것까지 합치면 그래도 47억 6천만 원 줄였죠. 그 다음에 20년 경과 시점에는 증여 전에 상속세는 327억인데 증여는 163억, 무려 164억 줄였죠? 증여세 63억 감안하면 그래도 109억, 100억 9천만 원 줄였죠. 30년 뒤에는 495억 대 252억, 243억 줄였죠? 63억 증여세 들어간 것까지 포함하면 180억을 줄였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사전 증여하면 그래도 어때요? 상속세를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상속세가 많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돼야 돼요? 예. 그래서 한 번 또 증여하는 거예요. 재차 증여? 10년 뒤에. 10년 뒤에 또 다시 또 75억을 증여, 75억씩 또 증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63억 원으로. 그래서 2번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10년 뒤니까 20년부터 보겠습니다. 20년 뒤에는 150억. 그다음 상속세는 52억 정도 나와요. 30년 뒤에는 222억. 상속세는 88억이거든요. 그래서 손익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20년 뒤에는 327억 대 52억 원. 275억 원을 줄일 수 있어요. 30년 뒤에는 407억을 줄일 수 있습니다. 2번 증여하면. 그래가지고 증여세 2번 다 126억 8천 들어갔잖아요. 그거 빼더라도 20년 경과 시점에 2번 증여하면 148억 5천만 원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년 뒤에는 281억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증여해야 되겠죠. 그렇죠, 해야죠. 근데 한꺼번에 저 증여세 63억 4천만 원 어떻게 내요? 나눠내야죠. 나눠내야 된다. 5년 동안에 6회에 걸쳐서 나눠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요, 이런 증여세 부담 때문에 증여를 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러면 미래에 확정된 비용이 상속세를 못 줄입니다. 절대로.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 상속세도 못 내겠고 증여세도 못 내겠다. 그럼 어쩌란 말이야? 그러니까. 배째라는 거예요? 배째줘요 그냥.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양도한다? 양도하면 양도세하고 양도하고 나서 현금 또 증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가지 다 걸리잖아요. 사전에 증여했으면은 팔아도 자녀 거잖아. 자녀가 다 양도세를 조금만 물고 자녀한테 증여 더 이상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딩을 갖고 있으면은 미래에 확정된 상속세 못 줄여. 양도하면은 양도세 증여세 못 줄여. 뭐 방법이 뭐가 있냐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자, 그런데 양도를 하게 된다면은 이 빌딩에 대해서 양도를 하면요. 양도세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요. 105억 나와요. 105억. 왜냐면 옛날에 취득가액이 48억밖에 안 되거든요. 24억인데 환산 취득가로 해서 2배로 해서 48억이에요. 계산해 보면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나마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82억까지 빼줘서 이 모양이에요.
원래는 더 나와야 되는데 105억이라고 하는 거 양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은 야 증여하는 게 낫겠다 야. 증여는 63억 4천인데 양도하면 105억이잖아. 그죠? 그럼 양도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 현금 또 증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양도는 답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 양도한 이후에 세금 빼고 209억이 있거든요. 그 돈으로 두 명한테 50억씩 또 증여할 수 있잖아요. 애들한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증여세가 또 한 사람당 20억 1,500. 두 명이면 40억. 3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 물론 이제 증여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투자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아버지의 가수분과 전환사채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자산을 동결하면서 자녀한테 넘기는 방법은 있으나 여기서는 이것은 예외로 하고 그거 말고 결과적으로 뭐냐면은요. 양도하고 증여를 하면 105억 3천만 원, 증여세 40억 3천만 원 합쳐갖고 토탈 얼마예요? 145억 6천만 원을 내야 돼. 그러니까 저기 증여하지 않고 상속하면 안 되니까 양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만큼을 내야 돼. 이게 더 힘들죠. 물론 낼 수는 있지. 팔고 냈으니까. 그런 게 있으나 돈이 워낙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양도할 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금매로 팔아야 되잖아. 그렇네요. 그러면 10%, 20% 더 싸게 팔 수 있어요. 잘못하면. 손해죠. 그죠? 10%, 20%면 뭐야? 30억에서 60억인데 그게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죠? 작은 물건도 아니고. 양도세 부담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증여세 부담도 생기잖아요. 이러한 모든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양도는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스킬을 발휘해서 증여를 해야 됩니다. 빌딩 중에 부분 증여라고 해서 토지만 파셜 기프트 부분 증여 한번 하면 증여세가 좀 더 싸지 않을까 해서 파셜 기프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증자를 아들 둘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아들들 가족한테 한번 해보겠어요. 예. 그 수증자를 많이 드렸죠. 자, 빌딩 하나 보겠습니다. 빌딩이 건물은 10억이에요. 토지는 공시지가가 140억입니다. 그러면 토지만 한번 증여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공시지가로 증여할 것이냐, 감정평가로 증여할 것이냐, 이거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할 수는 있는데 신고가 감정평가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꼬마빌딩 감정평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애매합니다. 좀. 어떤 거로 할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예? 자, 빌딩 부분을 공시지가로 증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140억 원에 대해서 얼마큼 증여하냐면 엄마한테 16억 증여하고요. 자녀 두 명한테 각각 10억 5천, 21억. 자녀가 결혼했어요. 배우자한테, 며느리 사위한테, 며느리 두 명이런 10억 천씩 20억 2천 주고요. 손자녀가 4명이에요. 합산해서 5억 5천씩 21억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땅을 나눠줘요. 그럼 땅값이 무려 79억 2천이거든요.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아까처럼 그죠? 그 한 가정에 증여할 때 31억 넘게 나왔잖아요. 반으로 줄어요. 16억 6,800 밖에 안 나와요. 그죠? 굉장히 싸다 이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원래 150억 원을 증여 75억씩 했을 때는 63억 들어갔잖아 원래가. 증여세 63억 4천. 근데 거기에 비해서 어때요? 5배? 그렇죠. 아니 4배. 4배 가까이 싸게 들어가죠. 그죠? 이렇게 나눠 증여하니까. 땅만 증여하니까. 그리고 절반도 아니야. 140억 원에 79억 2천이니까 어때요? 거의 60% 넘잖아요. 그죠? 60% 내외인가? 60% 좀 안 되겠네요? 그 정도를 더 많이 줬잖아요. 많이 주고 증여세는 적게 내고. 그렇네요. 그리고 혹시나 감정평가로 받는다 하더라도 250억 원으로 감정평가 받아서 배우자는 그대로 16억, 자녀는 30억 5천씩 61억, 나머지는 동일하게. 그 다음에 손자녀는 5억 5천이 아니라 10억 5천씩 41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감정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139억 2천만 원을 줄 수가 있습니다. 250억 중에. 절반이 넘죠? 근데 증여세는 34억밖에 안 나옵니다. 원래는 얼마 나왔어요? 아까 63억 나왔잖아요. 절반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죠? 이거 나눠서 내면 되잖아요. 나눠서. 각자 다 나눠서 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눠서 내느냐? 연보연납으로 5년간 6회에 걸쳐서 나누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낼 재산이 6억이야. 증여세가. 그럼 1억씩 내면 됩니다.
그렇지. 예.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임대보증금 받은 거나 아니면 임대료 받은 거 네. 차곡차곡 모아서 냅니다. 그래서 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네. 토지만 수증자를 많이 분산해서 빨리 네. 지금 바로 증여를 해야만 증여세도 많이 줄이고 네. 납세 부담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네. 그 한 번 증여했잖아, 네. 땅만. 네. 그리고서 자녀별로 창업자금 증여를 할 수가 또 있어요. 네. 창업자금 증여는요, 물론 자금을 어떻게 구하느냐, 뭐 대출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자산이 있다면 그걸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자녀별로 두 명한테 각각 5억 원씩 줘도 증여세가 없어요. 아, 30원씩 줘도 네. 어때요? 그 30억 원씩 60억 원을 줘도 증여세는 합산 5억밖에 안 돼요. 아, 그리고 이게 놀라운 것이 2023년도 내년부터는 창업자금 증여 특례가 네. 30억이 아니라 50억씩 줄 수가 있어요. 오. 100억을 줄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세금이 적게 들어갈 수가 있다. 그죠? 네. 지금은 1인당 30억씩 2명 60억 줄 수 있지만 네. 내년에는 1인당 50억씩 100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증여세는 적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재산은 동결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갖고요. 네. 지금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고 망설인다. 네. 그러면요, 네. 상속세는 미친 듯이 날뛴다. 아, 네. 미친 듯이 날뛴다. 네. 그러면은 네. 증여를 미루고 나중에 한다면요, 내년에 할까? 네. 그러면 증여세는 더 나와. 네. 상속세는 더 미친 듯이 날뛸 것이고. 네.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그죠? 네. 점점 더 많은 그 세금을 부담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네. 지금 바로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신축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면 진짜. 빌딩 건물 가격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네. 건물가가 50억이고 땅이 50억이야. 네. 그럴 때는 더 좋죠. 땅만 주면 되니까. 건물은 아버지가. 네. 네. 그러면 세금이 별로 없잖아요. 네. 네. 그죠? 그렇게 해서 그때는 땅만 줬을 때 아주 효과적이죠. 네. 건물이 새 거라면. 네. 빌딩이 두 채다? 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은 다 아버지가 갖고 땅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아빠는. 아, 그죠? 그러니까. 배신도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평생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상속세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건물 감가상각으로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네. 등기, 세무, 네. 전반적인 걸 원스톱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처리하고 네. 제가 중심에서 네. 설계를 다 해드리죠. 아, 그러니까 네. 한 번의 만남으로 네. 모든 서비스가 되니까 네. 한 번 네. 자신에 맞는 정말 수십억 원, 수억 원의 네. 세금을 절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도요, 네. 재수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말 있잖아요.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된다고 그러죠. 네. 그 내일도 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모레는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모레는 근데 놀랍게도 네. 날아가지도 못하고 주저앉게 된다. 포기한다는 거죠. 음. 한 번은 한 번은 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뛰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점점 그걸 걸리기 시작하면 나중엔 사람은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컨설팅 하는 것도요, 사실은 운이에요, 운. 사람 만나는 거. 네. 모든 게 전 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네. 좋은 사람 만나면 수십억 원 줄이고, 이상한 사람 만나면 오히려 혹대로 갔다 혹붙여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갖고, 최적의 솔루션을 나만의 것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금 당장 가장 경험이 많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한테, 솔루션이 풍부한 사람한테 접근해서 네.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 전국에 그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이제 건물주분들 증여 상속에 대해서 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요. 우리 또 오늘 이렇게 또 상담하시는데 어떤 얘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증여 상속의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건물주님들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시청해주신 건물주분들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